네. 이게 시각 조형예술의 전천사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는 건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객관성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원근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저런 식으로 첫 번째 그림처럼 저런 그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제 잘 아시는 고흐의 그림이고요. 이거는 인상주의라고 뭐 다 아시겠지만서도 이제 주관적인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많이 들어간 그런 어떤 요소가 되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이제 모마에서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인터랙션을 중심으로 하는 저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인간의 체온이라든가 뭐 관객이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저 색이나 이런 것들이 변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런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서도 저런 식의 어떤 예술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 이거는 옆에 그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아니죠. 뭐냐면 이건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 고흐의 그림들을 다 딥러닝으로 연구를 하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너가 한번 그림 좀 그려봐라 해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면 좀 징그러워요. 이런 막 인들도 막 잔뜩 있고 이런데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을 하겠지만서도 우선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시각 조형예술의 발전사와 더불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음악예술의 발전사를 이제 제 기준에서 간략히 설명하자면은 우선 맨 처음에는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상단에 소수의 귀족을 위한 실내악, 그러니까 귀족들을 위해서 그냥 실내에서 공연하는 정도 이 정도였는데 이제 자본이 이제 대중에게 풀리고 대중이라는 것들이 발견되고 나서는 대중들을 위해서 이 실내악으로는 실내에서 이렇게 몇 명이서 하는 건 안 들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100명에게 들리게 하려면 그래서 수가 늘어난 거예요. 저게 오케스트라로. 그래서 근데 내용은 비슷한 거죠. 하지만 조금 더 그 작곡한 거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달라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팝송이라고 해서 제가 올린 그림은 비트인데요. 내용과 형식은 많이 변했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컨텐츠는 제가 보기에는 클래식 음악은 약간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로디 위주였던 초기 팝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팝송도 이제 형태가 좀 바뀌어서 나중에는 비주얼과 퍼포먼스, 그 비트를 중시하게 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제가 올리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SNS로 소통을 해서 전 세계인들과 함께 전 세계인들에게 한꺼번에 이제 소개가 된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세 번째 그림에서 인터랙션, 그러니까 관객과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이런 음악과 비슷하지, 이런 예술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양선미 양이 보여줄 것이 바로 이 물음표입니다. 이 물음표는 이 음악 미술계에서 보였듯이 저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 시청자들이 어떤 드라마를 어떤 부분에서 제일 재밌게 봤는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들로 다음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 기획해서 낸 작품들이 성공했던 것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그런 시도들을 할 것이고, 근데 그런 패러다임이 이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음악 쪽에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죠. 그러니까는 아까의 그 마지막 그 그림처럼요. 지금 양정미 양은 그런 작품 인공지능이 작곡을 한 것들이 아까처럼 기괴한 어떤 느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장 양정미 양의 어떤 스타일이 그렇겠지만서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되게 드라이한 어떤 인공지능만의 이상한 기괴함스러움들을 이렇게 양성명이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인간적인 음악으로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퍼포먼스를 보실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과학의 시대에서도
음악에서도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일종의 저한테는 사이언스 픽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합리성과 사고실험과 이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거짓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그러면 이 중간에 SF라는 진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란 건 예술 작품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사이언스 픽션이 바로 오늘 양성명이 보여줄 그 음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현미양이 더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작품들을 OST를 불러오셨는데 소개시켜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거랑 좀 다른 성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양성미양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가수 양선미입니다. 오늘 같은 자리가 저에게 두 번째 주어진 자리예요. 제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들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 서서 제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보다 어떠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과학, 제가 과학 오타쿠거든요. 과학을 엄청 좋아해서 쫓아다니면서 이야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한현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얘기를 또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과학적인 정보나 지식을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술 중에 음악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저희 음악 같은 예술은 미술이나 미술도 사실은 눈만 떼면 보일 수 있는 게 사실은 미술이에요. 음악도 귀만 열면 들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예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예술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직업을 꿈꾸는 지금 학생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보면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작곡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수만 명이고, 그리고 뭐 악기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수만 명이고, 그다음에 뭐 학교라던가 이런 사회에 졸업을 하고 배출된 뮤지션들이 정말 수만 명이에요. 근데 시대가 저희에게 어떤 새로운 시대를 갑자기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 섰을 때 아이들한테 뭐 음악을 교육을 하고 가르쳐 줄 때 어떠한 그 미래를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체도 그걸 시도하는 어떤 실험적인 시간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저 가수입니다. 저 노래 잘합니다. 노래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어떤 실험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뮤지션들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PPT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편안하게 이야기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일단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릴 이 그림 화면은요, 좀 낯서시겠지만 그냥 지구의 모양이지만 이건 사실 영상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보여드릴 퍼포먼스예요. 영상을 제가 사실 영상 편집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 SF적인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는 오늘 자리에 더 어울리실 것 같아서 SF 영상을 좀 그냥 편집해서 그림으로 놔두는 거니까요. 뭐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두시면 좀 제가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그냥 눈은 여기에 두고 그 다음에 귀는 다른 곳에 두시는데, 귀는 다른 곳에 어떻게 두시냐면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들려드릴 퍼포먼스는 제가 노래를 해요. 당연히 노래를 하지만 노래 외에 다른 것들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냐면 인공지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와 함께 친구가 돼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너 이렇게 해줄래? 나 이런 거 좀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나 이런 거 만들어 줄게. 오케이, 자 어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만들어 줄래? 이런 식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협업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저도 이런 시도는 최근에 처음 해보게 됐는데요. 한번 좀 사실은 이제 음악 자체가 여러분들이 대중성 있게 귀에서 들으실 그런 음악은 아니시지만 좀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이 곡은요, 하리아라 선생님 방금 이제 낭독을 해주셨던 어떤 내용에서 제가 이제 어떤 영감을 얻은 건데요. 이 반주가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를 가든 같은 자리, 어디를 보든 같은 모습을 지나한 블랙한 빛을 스치며 너와 나 우리만의 시그널 I trace trees make us stay together. Dream make us stay together. 같이 들으시기에는 그냥 뭔가 음악처럼 들리시지만 사실은 이런 감수성 자체가 기계에서 뽑아서 나온 감수성이라는 게 좀 놀라운 거죠. 가사는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래는 제가 부르지만 나머지 외의 모든 것은 인공지능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를 가든 같은 자리, 어디를 보든 같은 모습을 지나한 블랙한 빛을 스치며 너와 나는 우리만의 시그널 My trace trees make us stay together. Trees make us stay together. 네, 이런. 지금 들으셨을 때, 내가 평소에 들었던 음악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끝나면 감동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좀 뜨거운 맛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 혹시 드셨나요? 제가 최대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시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 음악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인공지능하고 같이 친구처럼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질문을 하는 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듣는 분에게 이 예술이 더 감동적이고 더 감정적으로 공감이 될 수 있는데 또 왜 여기서 이렇게 가서 꼭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야 돼? 제가 자꾸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작업해보고 다시 좀 해줘볼래? 이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이야기로 소통이 안 되고 어떤 정보나 시그널적인 내용으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예술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같이 인공지능하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뮤지션들은 음악을 만들 때 멜로디를 만드는 이유가 수학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그냥 지금 순간 느끼는 거, 내가 지금 바라보는 모습, 내가 바다를 바라봤을 때 내가 오늘은 마음이 우울한데 우울한 바다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느낌을 그냥 예술로 형상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작업 방식이에요. 엄청 추상적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화면들도 인공지능을 그거를 정보화시켜서 이렇게 넘어가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많이 다른 과정이에요.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뭐냐면 현재 세계에서 현재 지금 인공지능하고 예술하고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의 과정을 간략하게만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굵직한 것들은 몇 가지가 안 돼요. 네, 요거는 뭐냐면 구글에서 만든 마젠타라는 프로젝트, 마젠타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구글에서. 구글이 기술을 발달시키면서 우리가 창조하는 이 과학,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학 기술이 예술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협업이 가능할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한 게 마젠타 프로젝트인데요. 이 마젠타 프로젝트가 초창기에 저희에게 그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쇼크를 준 건 뭐였냐면 인공지능이 멜로디를 만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컴퓨터가 멜로디를 만들고 그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 근데 그 기술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그 만들어진 멜로디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자 하고 만들어진 멜로디에 다른 악기 연주하는 것들을 넣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조금 음악처럼 들리게 하게끔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의 시도인 거예요. 제가 이 파일을 가져왔었는데 제가 이 PPT를 아까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파일이 살짝 손상이 됐는지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이거를 준비한 유튜브 영상으로 바로 넣어줄게요. 한번 소리를 들어보셔요. 지금 요거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초창기의 어떤 형태예요. 많이 단순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인간이 같이 넣어서 그냥 조금 더 듣기 좋게 리듬도 좀 넣어보자, 베이스도 좀 넣어볼까, 뒤에 오케스트라도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들이에요. 아마 이런 기계적인 사운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들이 듣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기계적인 작업 안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음악이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즘 사실 그 진짜 피아노라던가 진짜 기타, 진짜 베이스들이 연주가 돼서 나오는 음악보다 사실 요즘은 기계적인 사운드를 정말 리얼한 기타 소리 같은 기계 소리가 있어요. 정말 리얼한 피아노 소리 같은 기계 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 음악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비틀즈 그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실제 리얼한 악기를 사용해서 음악을 연주했지만 마지막에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그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사운드가 사람이 연주하기보다 기계가 연주를 해주는,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내고 기계가 대신 연주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로봇이 보이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이게 저희한테는 사실 충격적인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팔이 4개예요. 팔이 4개면 저희는 피아노를 2손으로 치잖아요. 로봇은 피아노를 4손으로 친대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어떤 음악적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2손으로 이건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데 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연주를 하기 시작한 어떤 세상이 저희한테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놀라운 것으로 다가왔는데 연주를 그냥 시키는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먼이 하는 건 뭐냐면 잼밍하는 형식을 해요. 잼은 뭐냐면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잼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앞에 계신 분한테 따라라 하면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따라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저도 따라라라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음악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즉흥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된 게 아니라 나 갑자기 이거 할래. 그럼 나도 갑자기 그거 할게. 근데 그게 어떻게 훌륭한 음악이 되겠어요. 하지만 잼이라는 형태로 연주하는 저희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음악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글의 마젠타 프로젝트가 앞으로 지금 계속 연구를 해와서 만들었던 잼하는 형식이에요. 이 노란 것이 로봇이고 파란 것이 사람이 연주하는 형태예요. 그럼 사람이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면 로봇이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걸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혹시 여기 음악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얘기를 들으시다가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그건 아닌데요 그러시면 바로
죄송하지만 아까 정말 섭외되신 거 아니세요? 네, 저 뒤에서 엄청 웃었어요.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연극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음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잠시만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지금 마림바를 연주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이 드럼 치는 비트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저희 연주자님이 그루브 탈 때 이렇게 목을 까딱까딱 하거든요. 여러분들 음악 들으실 때 까딱까딱 하잖아요. 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엄청 연주에 심취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이분 지금 팔 보이세요? 드럼 연주하시는 분은 로봇 팔을 가지고 계세요. 로봇팔이 드럼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세밀한 신경을 컨트롤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연주하고 있는 마림바는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실력인 거예요, 사실은. 네, 사이먼에게 박수를. 너무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나중엔 좀 더 잘생겨지고 좀 더 멋있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때는 안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그 사이먼이라는
로봇, 인공지능 로봇의 연주를 통해서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연주나 지금 이거는 공연 예술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기계로 사실 음악을 만들 때는 정말 무한대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연 예술이라는 건 직접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파동이라던가 주파수, 공간감을 이용해서 감정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계로 저희가 이어폰을 끼고 듣는 거랑은 사뭇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강연을 직접 와서 들어오시는 이유는 현장에서 그걸 들었을 때 더 나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신 게 맞을 거잖아요. 다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의 인공지능은 더 나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이제 이 회사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모차르트와 베토벤 이런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들을 너네 한번 공부를 해봐. 아까 말씀하셨죠. 공부해봐.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내봐 했어요. 근데 이런 작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어느 시점에 올라왔냐면 인공지능이 만든 클래식하고 모차르트 음악하고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음악이 더 좋은지.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500대 200표래요. 이제는 쫓아와 조금 있으면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바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영화 감독들이 의뢰를 해요. 우리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들게 해줘. 제작비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나 CF 혹은 뭐 게임 사운드가 이제는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사실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사운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도 분명한 어떤 내용이 돼버렸어요.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들려드린 작업이나 마지막에 한 곡 더 할 퍼포먼스에 대한 작업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의 음악과 그 다음에 사실은 거리감이 멀게 느낄 수 있지만 오늘 집에 가시면 당장 음악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음악이나 예술은 그걸 전공하거나 그것을 노력해서 만든 사람들의 산유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음악 듣고 싶으면 내 음악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나 오늘 그림 그리고 싶은데 어떤 그림의 감성인지를 입력만 하면 그 그림이 만들어질 것은 내 거예요. 저작물에 대한 아직 저작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저작물, 내 거. 그래서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신 사진에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료 저작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작업이냐면 앰퍼 뮤직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는데 저기 앞에 보면 힙합을 만들고 싶어 아니면 영화 음악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포크를 만들고 싶어 팝을 만들고 싶어 설정해봐. 그러면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악기는 어떤 걸 넣고 싶어. 이거는 사실 세부적인 작업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더 쉬워졌어요. 그러면 어떠한 작업이 만들어지고 그 작업물을 사실은 오늘은 제가 작업한 거는 제가 따로 이제 어떤 이런 저작물을 통해서 그 편집을 통해서 완성을 한 건데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더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 드리게 하려고 안 그랬으면 좀 더 딱딱하고 로봇적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저작물을 통해서 제가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이 3분이면 3분, 2분이면 2분 여러분만의 음악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한 퍼포먼스의 가사예요. 세계의 시간이라는 그 윤여경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배경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주에 떠돌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이야기예요. 가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SF 소설가는 아니지만 나름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하고 쓴 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럼 다음에 들려드릴 퍼포먼스는 세계의 시간이라는 이윤여경 작가님의 작품을 가지고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작품은 인공지능이 했고요. 멜로디와 가사는 제가 쓴 거예요.
멈춰버린 채로 내 몸은 그 안에 갇혀 있어. 하늘을 볼 수 없는 그곳에 떠다녀. 거짓말처럼 흘러가는 서로의 시간을 바라보며 만질 수 없는 그리움 위에 떠다녀. Find the time. 내겐 1년 같은 하루. Give a sense of happiness. 채워지지 않는 마음. Anyone like this. Anyone like this. Anyone. 돌아갈 수 없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내 시간의 몸은 부서진 채 기억 너머에 흩어진 시간의 틈 사이로 그댈 찾아서 떠나온 길을 되돌아간다면 시간은 멈춰버린 채로 내 몸은 그 안에 갇혀 있어. 하늘을 볼 수 없는 그곳에 떠다녀. 거짓말처럼 흘러가는 서로의 시간을 바라보며 만질 수 없는 그리움 위에 떠다녀. 내겐 1년 같은 하루. 채워지지 않는 마음. Anyone like this. Anyone like this. Anyone is there.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이나 로봇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딱딱한 음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좀 사람의 귀에 가깝게 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 형태가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아직은 제가 원하는 그림의 어떤 음악을 인공지능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혼자서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친구가 돼서 예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이 영상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현존하는 인공지능 음악의 아마 최고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클래식을 작곡을 하고 그 클래식을 인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거예요. 그 협연의 음악 내용이 아마 여러분의 감정에 인공지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목이 I am AI예요. 나 인공지능이야. 나 너희한테 다가가고 있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함께 행복한 즐거운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곡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